선생님, 저희 JTBC에서 나왔는데요. 혹시 노사원 씨 우리 친할때 보시고 다 터득된 사람이. 연명도 하시고 다섯 명이 다 터득된 사람이. 시골에서도 이제 이렇게 유명하니까 시골에서도 봐주고 그런가 봐요. 명령하고 장면도 하고. 햄버거집 모의를 주도했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집을 저희 JTBC 취재진이 찾아갔더니 무당집이 나왔습니다. 동료 무속인 말에 따르면 노 씨는 사주를 봐줄 뿐 아니라 영적인 끼도 있다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와 관련이 있다는 무속인은 왜 이렇게 많은 건지 천공, 건진, 무정, 명태균, 그리고 노상원 씨까지 총 5명입니다. 그런데 이 노상원 전 사령관 간단치가 않습니다. 민간인 신분으로 햄버거집 회동을 주도했을 뿐 아니라요. 윤석열 대통령과는 캠프에서부터 인연이 있다거나 김용현 전 장관이 노상원 지시가 내 지시다라고 말했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계엄의 비선실세라는 거죠. 계엄의 실세 중 한 사람이 민간인이자 무속인이라는 건 우연일까요? 이 정권의 필연일까요? 예. 자, 이번 사태에서도 민간인이자 무속인 혹은 역술인이 등장을 했습니다. 햄버거집, 무당, 점집, 정보사, 계엄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지금 한데 섞여서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는데 저는 일단 키워드는 민간인인 것 같아요. 민간인 노상원 어떤 인물입니까? 우선 2016년도에 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할 때 당시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게 민간인 최순실이 국정에 관여했다. 그래서 국정농단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민간인 노상원 씨가 여기에 개입했다. 이건 완전 국방농단입니다. 국방부가 통째로 농단당한 사건이라고도 보여지는데요. 이분이요. 육군사관학교 41기 출신입니다. 예. 김용현 씨가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 씨가 4학년 때 1학년이었던 연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777 부대 사령관도 역임을 했고요. 그다음에 육군 정보학교장도 역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 정보사령관입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선후배들과의 어떤 연결고리, 그다음에 정보통이기 때문에 이 업계에서의 어떤 연결고리나 네트워크망이 촘촘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이분이 실제로 김용현 씨의 아주 최측근으로 알려졌고 캠프에도 또 가담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김용현 씨의 오른팔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번 계엄 사건을 보다시피 대통령의 오른팔처럼 움직인 것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핵심적으로 움직였던 정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더더군다나 2018년도까지 군 생활을 했는데 당시에는 성추행으로 불명예 퇴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부터 역술인으로 변신을 해서 실제 이 역술인 활동을 지금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정말 이게 기가 차다는 말밖에는 나오질 않습니다. 예. 자, 성범죄로 군복을 벗은 민간인이 햄버거집에서 계엄 모의를 주도했다. 김성일 의원님, 앞서 뭘 물어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앞서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혀 연관성이 없는 단어들이 서로 연관이 되는 아주 기이한 현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저는 이 생각도 합니다. 정말 허를 찔렸다라는 생각도 해요. 아니 누가 이렇게 탁 트인 햄버거 집에서 어른 4명이 모여가지고 계엄을 모의할 거라고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굉장히 신경을 썼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지금은 듭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지금 보면은 같이 모였던 사람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문상호 현 정보사령관, 정땡땡 정보사대령, 김땡땡 정보사대령 이렇게 이제 모였는데 이런 사람들이 한꺼번에 만약에 어떠한 술집이나 뭐 이런 곳에 가 있었다면 누군가 그거에 대해서 의심을 했을 수도 있죠. 근데 햄버거집에 모여가지고 계엄 모의할 줄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거에 허를 찔려서 모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서 핵심이 되는 내용은 이 사람들이 그럼 계엄 사전 모의를 뭘 했느냐? 가장 핵심이 되는 거는 선관위 장악에 대한 논의를 했다는 겁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지만 이번 윤석열 내란의 가장 핵심은 선관위 장악이에요. 선관위 장악을 통해서 뭘 하려고 그랬냐? 본인이 아주 강하게 경도되어 있던 부정선거론을 확인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부정선거를 확인한 다음에 국회의원들에게 재선거를 실시를 해서 입법권까지 장악해서 이 나라를 독재의 나라로 만들어 가려는 게 이 내란의 핵심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정보원들을 모아다가 이 정보사 사령관들을 모아다가 선관위 장악이라는 이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 모의를 계속 하게 한 거죠. 근데 저는 이거에 진짜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이 사람에서도 또 주술의 냄새가 난다는 게 지금 굉장히 놀라운 건데 노상원 씨가 점집을 운영했다고 지금 또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정말 윤석열 정부와 이런 것들은 뗄 수가 없는 부분이 있구나. 예. 네,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예. 자, 정모대령 최근 자백을 했습니다. 4명 중 1명이에요. 오늘 변호인이 입장을 냈는데 구체적인 실행 준비 단계, 뭐 행동 계획까지 다 준비를 했고 어떤 인력 배치 이런 것들도 다 준비했다. 이런 이른바 실토를 했어요. 정대령은. 그리고 국민 앞에 사죄드린다고 했죠. 그러니까 정보사 지휘관급 중에서 첫 잘못을 인정하고 자신의 사과도 했던 사례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물론 선관위 장악 같은 구체적인 계획까지 다 밝혔기 때문에 뭐 거기에 따른 자신의 잘못도 사죄를 다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본인의 잘못을 인정했지만 앞으로 나머지 정보사 관련자들은 구체적인 입장이 지금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 나머지 정보사 입장과 정보사 관련자들의 입장과 본인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할 수가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대질신문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진실 규명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이 햄버거집이 왜 햄버거집이냐 궁금했고 일각에서는 이게 햄버거집에서 모였다라고 해서 거기서 무슨 계엄을 논의했겠냐. 그러니까 이게 이 사안이 별거 아니다라는 식의 근거로 주장을 하는데 오히려 뒤집어서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장소가? 네. 이게 원래 공작의 기본 원칙이 이거라고 하더라고요. 예. 일부러 사람이 많은 시끌벅적한 곳에 가서 도청을 하기 어렵게 만드는 도청, 감청 네. 피한다 이거죠? 네, 그런 원리라고 하는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이 정말 낮은 수준의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창피하고요. 예. 한편으로는 이 수준이 낮아서 정말 천만다행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햄버거집 회동을 통해 우리가 오히려 알 수 있는 건, 확인할 수 있는 건 이들이 하는 행위가 찜찜하고 뒤가 구린 일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정상적인 범주 내의 군대 작전을 논의하는 거였다면 비선 실세가 아닌 정상적인 직위가 있는 사람이 정상적인 공간, 작전 통제실 안에서 논의를 했겠죠. 윤석열은 지금 계속 이 계엄이 불법이 아니다. 뭐 통치의 행위 중에 하나다 이렇게 당당한 척 전략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노상원이라는 비선이 개입을 했던 것만 봐도 햄버거집에서 회동을 했던 것만 봐도 이 모든 게 불법 내란 모의였다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노상원 씨는 2018년에 이미 성범죄로 그만뒀는데도 불구하고 군복 벗고도 현직 정보사령관과 정보사의 대령 2명을 불러 모을 정도의 막강한 실력자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좀 다시 한번 이따 다룰 텐데 육군사관학교 41기 김용현 장관이 38기 38기입니다. 예, 38기니까 3개수 차이고 그리고 육군사관학교 41기 중에서는 굉장히 선두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입학 성적도 좋았고 뭐 여러 성적도 좋았고 그런데 성범죄로 물러났고요. 계엄 관련한 햄버거집 회동을 주도한 사람입니다. 지금 구속 상태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햄버거집에서 논의했다는 내용이 이게 굉장히 심각한 내용이에요. 정모 대령 측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명단을 확보한다. 그리고 실무 인원을 편성하고 차량을 편성한다. 2인 1조. 저 실무 인원이라 그러면 계엄군을 얘기하겠죠. 그리고 출근 선관위 직원을 지정 장소로 이동시킨다. 그런데 강압적 수단을 검토한다. 즉 다시 얘기하면 납치할 수 있다는 얘기죠. 납치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다른 장소로 이동시킨다라는 것이어서 이런 논의까지도 했다라는 게 정모 대령 측에서 나온 진술입니다. 즉 어제 석동현 변호사나 지난주에 윤석열 대통령이 담화로 얘기했던 그런 내용과는 전혀 다른 저는 구체적인 내란의 증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동학 의원님? 선관위 직원들은 정말 식은땀이 흐를 수밖에 없는 굉장히 두려운 그런 이 사실일 수밖에 없는데요. 당일 출근하면서 사실 그 출근길에 사실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납치당할 뻔한 지금 이 사건입니다. 예. 상관이 명단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조를 짰고 그 조를 통해서 사람들을 납치해서 어디론가 가려고 했는데 이 납치하는 그 과정에서 혹시라도 저항을 하거나 그러면 이 케이블 타이로 묶는다는 그런 계획까지도 저 자리에서 논의가 됐었다라고 하니까 정말 들을수록 정말 살벌한 이야기가 되죠. 근데 선관위는 헌법기관입니다. 그러니까 헌법기관을 사실상 불법적인 방식으로 저렇게 제압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내란죄가 성립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저 얘기를 했었던 정모대령이나 김모대령은 저 부분들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그리고 인정을 하고 본인들의 어떤 죄를 조금이라도 좀 사받으려고 오히려 더 진정성 있게 저 문제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분들은 상급자의 명령을 수동적으로 따른 게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정말 명단도 짜고 저런 것들을 한 것을 직접적으로 다 이렇게 실토를 한 상황인데요. 어찌 보면 사람들의 자유를 박탈하고 약간의 폭력적 방식으로 이것을 이행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이 헌법기관 자체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려고 했었던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 구체적인 사례, 구체적인 증언이 또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뭐라고 얘기할지 이 부분이 결국 이 연결고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노상원 씨가 포고령 초안을 작성한 사람으로도 지금 지목되고 있거든요. 예, 지금 그런 혐의로 수사 받고 있죠. 예. 그 포고령까지 실제 작성을 했다면 이건 정말 비선 실세, 이른바 키맨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이번 포고령에 대한 의문이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원래 이 정도 준비가 철저하게 돼 있던 계엄이라면 포고령도 굉장히 체계적으로 좀 잘 만들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 나온 포고령을 자세히 뜯어보면요. 그 안에 좀 생뚱맞게 전공의가 들어가 있질 않나, 아니면 처단이라는 좀 과격한 표현이 들어가 있지 않나, 이런 부분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사실 그 내용의 대부분이요. 80년 5월 17일 날 전두환이 비상계엄령 전국 확대할 때 냈던 포고령과 매우 흡사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렇게 계엄을 준비하면서 왜 포고령을 이렇게 허술하게 만들었지? 라는 의문이 좀 있었는데요. 이거를 만약에 민간인 비선 실세가 혼자서 이걸 만들었다면은 이제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허술해 보이지만 아주 민주주의를 억압할 수 있는 그 결과물로는 아주 나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포고령이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자, 문상호 정보사령관 진술 내용을 쭉 보면 노상원 뒤에 김용현이 있다. 네. 이 진짜 기가 차죠. 이 군대 지휘 체계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봐도 너무나도 비정상적인 상황입니다. 이걸 뭐 회사로 비유를 하자면 퇴직한 부장님이 밖에서 따로 자기가 이제 뽑은 몇몇 사원들 데리고 예. 회사 운영에 대해서 작전도 짜고 지시도 하고, 그런데 이것 자체로도 너무 문제적인데 더 문제는 회사 사장님이 팀장들 보고 이 사람 지시가 내 지시니까 따라라 라고 하는 격이거든요. 예. 이 국방농단에 비선 실세가 있다라는 것 자체도 놀라운데 국방부 장관이 이거를 든든하게 떠받쳐주고 있었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이게 뭐 개인의 몇 명의 일탈이 아니라 조직적인 범죄였다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사실 그게 또 그렇게 크게 놀랍지도 않은 게 원래 윤석열 위에 김건희 있고 김건희 위에 명태균이 있었잖아요. 예. 이 정부가 어떠한 방식으로 꾸준히 작동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김희정 의원님. 네. 정보병과가 이번 사태로 인해서 굉장히 안 좋은 뭐 선입견, 편견 이런 게 생길까 봐 걱정이에요. 네네. 어쨌든 노상원 씨부터 지금 다 이제 정보 쪽에서 일했던 군인들인데 현역 군 간부들에게 노상원 씨가 자신이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너 이번에 네가 뭐 하고 그 다음에 네가 뭐 하면 돼. 이런 얘기까지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정보사에 대해서 조금 짚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 정보사는 대북 정보를 담당하는 특수병과입니다. 예. 거기에 따라서 인력도 생각보다 많고요. 장비도 많습니다. 각종 뭐 기계화 장비뿐만 아니라 인력들이 쓰는 북한군을 위장한 장비도 많이 쓰고 있는 부대이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보사가 굉장히 폐쇄적인 조직입니다. 1990년 이후부터 단 한 번도 정보병과가 아니면
정보사령관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이렇게 거대한 조직에 대해서 외부 감사가 2017년 기무사로부터 이후에는 한 번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문재인 정부 때 기무사를 방첩사령부로 좀 격화시켰죠. 인력도 감축하고 여러 가지 권한도 많이 축소시켰습니다. 그래서 정보사는 방첩사로부터 감사를 방첩사는 정보사를 감사할 권한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견제받지 않은 무소불위의 권리를 휘두를 수 있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정보사는 최근에 항명 사태도 있었고요. 블랙 요원이 유출되는 사태까지 발생했었습니다. 네. 이런 정보사의 폐쇄성과 동시에 견제받지 않는 외부 감사가 없는 사태가 이어지면서 어찌 보면 정보사에 대한 적절한 견제 미비가 이런 악상태까지 이런 이번 계엄 사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이번에 이 사태 겪으면서 앞으로는 좀 보완할 부분이 분명히 보이네요. 자, 그리고 노상원 씨가 윤석열 캠프에서 일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거 신빙성이 있나요? 네, 당에서 어떻게 봅니까? 이게 이제 선거 캠프라는 곳이 뭐 이렇게 공조직이나 아니면 무슨 기업처럼 체계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이 캠프에서 일했는지는 사실 선거 캠프가 끝나고 나면 파악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긴 합니다. 아주 주요 그 그렇습니다. 보직만 아니면 네. 잘 모르죠. 언론에 공개되는 캠프의 조직도 정도 들어가는 분들은 거의 아주 유명한 분이거나 현역 국회의원이나 이 정도 되는 분들이지 그 이상이 아니면 사실상 파악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요. 거기다 하물며 선거 캠프라는 곳 중에서 대선 캠프는 그 규모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더 어렵고요. 거기다 대선 캠프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만 발을 디뎌도 나는 그 캠프 소속이었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는 저희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 다른 정당에도 흔히 발생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이게 파악하는 거는 저는 쉬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자, 캠프 활동 여부가 중요할까요? 어떻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 부분을 알았는지 몰랐는지까지 연결이 된다면 그 부분도 한번 유추해서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선거 때 아마 여러 사람을 만났고 근데 지금 다른 사람들의 어떤 증언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제대로 된 선거 운동이나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새벽에 들어오고 이런 경우들도 꽤 많았다고 얘기가 들려오고요. 그리고 굉장히 술 친구들을 만약에 만났었다라고 하면 노상원 씨가 들어있을 수도 있고요. 예. 만약에 선거 때 술을 마시지 않고 그 이후였다면 저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주말마다 군인들하고 골프를 쳤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사이에 노상원 씨가 들어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들도 좀 확인이 필요하고요. 그 골프를 치는 그 과정에서 이런 계엄에 대한 이야기를 내밀하게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좀 따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캠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노상원 씨가 그 이후에 뭐 이스라엘제 드론을 한국 군으로 뭐 수입을 하려고 했었다는 시도가 있었다 이런 증언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그거는 웬만한 힘이 아니고서는 또 그렇게 시도조차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그런 시도를 또 한 것으로 봐서는 또 어떤 연유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유추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노상원 씨가 직접 김용현 전 장관과의 관계를 언급한 보도도 나왔는데요. 김용현 장관과 워낙 돈독하다는 건 어지간하면 다 안다. 라는 주장을 했고요. 김용현 전 장관이 평상시에 내 말을 듣고 나한테 조언을 구하고는 했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김용현 전 장관은 대통령에게 조언하는 사람인데 그런 김용현 전 장관에게 조언하는 사람은 노상원 씨였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에 덧붙여서 역술인이라는 새로운 보도 내용까지 나와서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김성열 의원님, 네. 30초만 드릴게요. 네. 30초 평하고 끝내겠습니다. 이 정도면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 주술주의 국가라고 해야 됩니다. 윤석열, 김건희 씨는요. 고조선 시대 웅녀가 있던 그런 재정일치 사회로 대한민국을 회귀시켰어요. 사실 토론회에 손바닥에 왕자 쓰고 나왔을 때 우리가 눈치를 챘어야만 합니다. 근데 그걸 눈치를 채지 못했죠. 기복신앙이라는 거요.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저희 가족의 안녕을 비셔요. 하지만요. 이게 국정에 개입되게 되면요. 그동안 우리가 몇백 년에 걸쳐서 만들어온 국가의 시스템 전체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비효율적이 되고 그다음에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게 돼요. 후진국이 돼버리는 겁니다. 윤석열, 김건희 씨 반성하기 바랍니다. 예,
30초 넘었지만 설득력 있는 얘기여서 끊지 않았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죠. 주말 잘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